간다요가 올해 2023년부터 진짜 하기 싫어하던 그 정치 얘기를 왜 하게 된지 아세요? 선을 넘었어요 이제.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간다요가 올해 2023년부터 진짜 하기 싫어하던 그 정치 얘기를 왜 하게 된지 아세요? 선을 넘었어요 이제. 양쪽에 정치병 걸린 사람들만 이제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 국민이 가짜뉴스의 온상에 휘둘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어요? 나도 내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정말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야.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서 가짜뉴스 막 퍼뜨려놓고 죄책감도 하나도 없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얘기하는 그 정치병 환자들한테 휘청휘청거리고, 간다요는 정치 얘기 안 하고, 간청단들은 계속 정치 얘기 물어보고 왜 안 하냐 좀 해달라고. 나도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작년에 대선 이후부터 계속 메일로 오고 몇백 개가 왔어요. 몇백 개. 작년 5월 이후에. 그래서 오늘 뭐 정치 얘기한 게 뭐 정치 얘기지만 그렇게 정치 유튜브스러운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치 얘기를 하긴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정치 얘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 채널이 아니지만 정치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 얘기를 할 때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해야지 맨날 주구장창 시부레 뭐만 하면은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뭐만 하면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필요한 얘기는 이제 종종 해야겠다. 중대선거구제도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금 거대 양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정말 암담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도가 도입이 되면요, 탈당하고 신당 창당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한테 옛날에 배신의 정치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똑같아서 바른미래당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면 솔직히 얘기해서요, 다 필요 없어요. 깔끔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됩니다. 너무 좋아해요 간다요가.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계속 나오는지 아세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주주의 선거 관련 제도가 있는데 완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게 저겁니다. 저것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관련돼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수로 인해서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은 비민주적인 제도다. 비례대표제는 개소리를 하질 않아. 별들 다 해야죠. 둘이서 아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주세요 제발. 깔끔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국민들 현혹시키고, 정치병 걸린 인간들은 또 좋은갑다 하고서 또 침 질질 흘리면서 제가 옳다면서 좀비 마냥 개소리하고 댕기고 동네방네. 자, 독일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독일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제도만 보면 돼요. 왜냐면 독일 거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독일이 현재 전체 법으로 정한 의석이 598석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역구 299, 비례대표 299예요. 근데 우리나라 투표하러 가면은 2장 주죠. 2장. 기억나세요? 국회의원 선거하러 가면은 우리 동네에서 국회의원 나온 1, 2, 3, 4, 5, 6번의 후보들만 적혀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정당 목록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뭐 등등등등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자, 여기서 이 정당 목록에 투표한 거를 정당득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당득표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돼. 독일은 아까 지역구 몇 명이랬어. 외우세요. 외우셨죠? 자, 근데 독일의 A정당이 지역구에서 130석이 당선된 거예요. 근데 정당 득표에서 50%를 받은 겁니다. 지역구 일단 무시하세요. 정당 득표 50%면 지역구 비례대표 합했을 때 598이죠? 299인 겁니다. 정당 득표만을 보고 니네는 299석이어야 해? 예요. 그래서 너네는 299석이어야 되니까 지역구에선 130이 됐으니까 남는 거를 비례대표로 줘서 299석 만들어 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자, 하나 더. 독일에 비정당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는 지역구에서 290명이나 당선된 거야.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50%를 받은 거예요. 그럼 299석을 받아야 되잖아. 이 전체의 50%를. 그럼 얘네는 지역구 290 플러스 비례대표 9 해서 299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로 지금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에 용이하다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중대선거구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주의 타파도 얘기하면서 이거만큼 소수정당의 국회 입성에 좋은 제도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정말 복잡한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초과 의석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복잡한데요. 이거 조금 지루하게 하는데 짧고
짧고 굵게 그냥 설명하고 넘길 거니까 좀만 들어보세요. 진짜로. 자, 예를 들어 복잡해지니까요. 전체 국회의원 100명이라고 칩시다. 지역구 50, 비례대표 50이에요. 자, 근데 두 가지로 예를 들게요. A당이 지역구 5명 당선됐는데 정당 득표 10%야. 10%가 10석이죠. 그러면 5석에 플러스 비례대표 5석 받아가지고 10석 받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만약에 지역구 20명 당선돼서 정당 득표를 10% 받았어요. 100명 중에 10%니까 10석인데 지역구가 그걸 초과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를 안 줍니다. 다만 20석을 지역구로 뽑힌 건 인정해야 돼요. 비례대표를 못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20명은 그대로 그냥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 의석이 생기는 거예요. 자, 4개의 정당 A, B, C, D당을 다 얘기해볼게 이제. 딱 100에 맞게끔. 정당 득표 10, 10, 50, 30이니까 100이네요. 그죠? 지역구도 50인데 20, 20, 5가 됐어요. 자, 50이에요.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원래 같으면은 10석만 받아야 되는데 지역구 20명이 된 거예요. 비례대표는 없지만 지역구 20 오케이. 얘네도 마찬가지죠. 비례대표는 안 주지만 지역구 20명 오케이. 자, C당은 지역구 5명의 정당 득표 50%잖아요. 그럼 총 50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역구 5명에 45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30%니까 100명 중에 30석이 돼야 되니까 지역구 5에 30석이 되니까 25를 추가로 받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총 몇 명이 돼야 돼 지금? 비례대표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지역구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지만 비례대표의 숫자는 늘어나요. 이런 초과 의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역구 50에 정당 득표로 인한 비례대표 추가 의석이 지금 45, 25니까 70명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50, 50인데 120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요.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의 머릿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이런 게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5% 미만 비례대표 아예 안 줍니다. 지역구 3석 미만 정당 득표 5% 미만이면요. 너네는 국민을 대표할 수 없어. 니네는 너무 적게 받아가지고 니네같이 너무 소수인 애들까지 국회에 다 입성시키면은 국회가 혼란스러워져. 이걸 독일 국민들도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 입성을 못해요. 저렇게 되면은. 연립정부라고 해서 여러 정당들이 이제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아예 배제해버립니다. 비례대표도 안 줘요. 지역구 당선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실제로 2025년 9월에 다음 독일 하원 총선이 있거든요. 지금 초과 의석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이미 진작에 나왔고요. 2021년 9월에 한 선거로 인해서 지금 독일 하원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몇 석이냐면 736석입니다. 원래 598석이어야 되는데 736석이에요. 지금 독일이. 지역구는 안 늘어요. 비례대표만 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선 넘는다 해서 아예 처음에 법정 의석 자체를 줄여버리자. 줄여도 는다 이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그 다음에 초과 의석에 대해서도 제한을 걸자. 몇 명 이상까지. 한 정당에. 그리고 보정 의석을 만들자. 보정 의석까지 이제 설명하면 존나 복잡해지고 존나 지루해지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할 건데 본인들이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독일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수정을 정말로 제대로 된 수정을 해요. 거대 양당에 유리한 게 아니라 정말 누구든 오프콜스 할 수 있는 수정을 한다 이 말이야.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물론 독일 정치꾼들이 뭐 순수하고 다 나라를 사랑하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독일도 정치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 정치꾼들이 최소한 국민들 누구든 간에 오프콜스 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타협을 봐야지 말도 안 되는 거에서 국민들 통수치고 선동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 체제 하에의 제도들이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초과 의석과 보정 의석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한번 해봅시다. 20대 국회로 하죠. 2016년에 했던. 원래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 추가로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고마워하세요. 야,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이 받았었어요. 이 정당 득표율이. 얼마나 얘네랑 얘네가 싫었으면은 이번에 한번 얘네 줘보자 하면서 저기다 줬었겠습니까? 근데 얘네가 의석수 제일 많았어요. 자, 비례대표 빼고요. 어차피 비례대표 의석이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역구 253에 비례대표 47석밖에 안 돼가지고 총 국회의원 수가 484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새누리당이 33.5예요. 그럼 몇 석이야? 반올림을 해줍시다. 자, 484에 162.1이네요. 그럼 162로 보죠. 새누리당은 그러면은 비례대표 57석을 배분받네요. 그죠? 자, 근데 국민의당은 25석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26.74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484 중에 129.4니까 129라고 치자. 비례대표 104석이나 배분받아요. 자, 더불어민주당 110석이네요. 13석 배분받습니다.
정의당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체 국회의원 484명이지만 여기는 초과 의석은 지금 안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쵸? 초과 의석이 생기나? 반올림 때문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표도 있어요. 사표. 됐어요. 정의당 3석 미만. 이 비례대표에서 5% 이상 되면은 비례대표는 배분 받는 거예요. 하나만 그렇게 되면이 아니라 둘 다 그렇게 되면이란 얘기입니다. 의석수가 4석 이상이 돼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 정당 득표에서 5%라도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거는 넘었으니까 배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딱 반반이라고 했을 때 242, 240이라고 했을 때 계산이 쉬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무작정 국회의원 의석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지역구 242, 비례대표 242 반반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105석을 받았었는데 지역구에서 비례대표 57석을 받습니다. 왜? 33.5%를 받았거든요. 정당 득표에서. 국민의당은 25석밖에 못 얻었어요. 지역구에서. 근데 정당 득표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높아요. 25.54 받았어.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국민의당은 더 받았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더불어민주당에겐 정말 똑같은 상황이고 국민의당에겐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예를 들자면 저도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국민의당이랑 새누리당이 이때 선거에서 왜 개박살 났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부질로 지역구에서 당선돼서 운빨 개쩌는 상황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지지율을 더 빨아먹었거든.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둘 다의 지지율을 빨아먹긴 했는데 여길 더 빨아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가 어부질로 당선된 게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생각보다 덜 당선되고 막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운빨로 진짜 지역구에서 110석이나 당선이 됐었어. 근데 지금 정당 득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5.54밖에 못 받은 거야 지금. 국민의당보다도 못 받았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의석수가 제일 많았다니까 당시에. 그 선거 결과에서 비례대표 합하니까. 그래서 실제 국민들이 원했던 게 뭐야?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왜 많이 뽑았어요? 내가 국민의당 안철수당을 좋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새누리당 니네도 같고 꼴배기 싫고 더불어민주당 니네도 같고 이제 지겨워. 안철수가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믿어보고 얘네 둘 다 꼴배기 싫으니까 국민의당 뽑아보자 하면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의석수가 많아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국민의 뜻이니까. 근데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게.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플러스 그냥 지역구 선거로 했으니까요. 비례대표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역구가 253이나 되고 비례대표는 47석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47석을 그냥 퍼센트대로만 나눠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47석에서 퍼센트대로 나눠갖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는 비민주적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 대단들합니다. 대단들해요. 비례 위성정당을 둘 다 쌍으로 만들고 앉아있고. 한심하기는. 국민의당처럼 대안정당이라고 국민들이 여겼던 정당이거든요 사실은. 안철수 씨가 지금 그런 국민의당을 만들고 자기 당을 끌고 가는 게 어렵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대안정당이나 신생정당이 계속 이어지기가 정말 힘들구나를 알아서 아마 합당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안철수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신생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을 국민들이 뽑고 싶게끔 만들려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만한 게 없어요. 중대선거구제도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중대선거구제도를 까려고 일화를 떨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의 머릿수가 늘어나야 사실 효과적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국회의원 머릿수 늘리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특정 정당이 국회에 원내 진입을 하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서로 거대 양당이 아닌 다양한 정당들이 합치하고 타협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은 국회의원의 머릿수를 늘려야 될 수밖에 없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싫어하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국민분들께서 밥이나 헤쳐먹고 돈이나 뜯어가면서 하는 거는 도 없으면서 저절로 싸우기만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늘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대부분. 간다요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는 거에 대해서 간다요도 함부로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의원은 똑똑하고 얍삽빠른 쓰레기 새끼라고 생각하세요. 믿지 마세요. 저 쓰레기가 똑똑하고 얍삽빨라서 눈치는 또 기가 막히게 빠르거든요. 저 쓰레기가 일하게끔 국민들이 저 쓰레기들을 이용할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쟤네들을 믿지 마시고 쟤네들이 알아서 잘하겠거니 난 쟤를 믿었는데 배신감을 느꼈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저런 쓰레기가 알아서 일을 잘하지 않을 테니 내가 눈에 불을 켜고서 개를 떨고 니만 똑똑하냐
봐, 내가 지금 널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저는 얍삽 빠르고 눈치 빠르고 학력도 높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국회의원들이 그거 말 들을 것 같습니까? 환상을 버려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 탓인데 이거는 자꾸 이미지 정치만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 정치. 착하고 의리 있고 뭔가 믿을만하고 배신 안 할 것 같고 막 이거만 가지고 정치병 빠져가지고 죽어라 막 입에 침 튀겨가면서 막 이미지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세상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배신자도 정말 많고 인간관계를 보다 보면 정말 통수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정말 피곤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맨날 봐오던 우리인데 지금 성인 40, 50대면 대부분 그런 거 겪어보셨을 거야. 그렇게 겪어왔는데 갑자기 무슨 이미지를 보고서 뽑냐 이 말이야. 하물며 국회의원들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동반자 좋게 간다요 후원자 피부 새벽인간 간호낸 황순원 SIW 필 최현경 은빛 마술사 후추 vs 더 월드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